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며칠 전 영상에서 살짝 소개하고 넘어간 밈코인 봉크 관련된 제 에피소드와 또 40대 이상은 왜 투자를 잘하실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유망한 알트코인 고르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런 영상을 올렸었고요. 그 중에 일부분을 캡처를 했었습니다. 음, 크립토 벤터라는 유튜버가 이런 이제 컨셉을 만들었고 구역별로 이렇게 코인을 넣어놨는데요. 제가 동의를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은 여기 위로 올리든지 아니면 밖으로 빼버려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것 같고요.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유망한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올드한 코인보단 새로 나온 코인이 당연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새로운 내러티브, 새로운 테마, 인공지능, 뭐 실물 자산화 또는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이 핫하다. 이제 올드한 구닥다리 내러티브를 가지고는 조금 오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1순위 코인들 박지성이나 이천수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원석과 같은 코인들은 여기에 있을 거다. 여기는 이제 새로 나왔는데 새로운 테마이기 때문에 그냥 나 이런 거 하고 싶어만 해도 크게 급등을 할 수 있다. 대신에 스치기만 해도 사망할 수도 있다.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소액만 이제 가능성 있는 코인들을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쪽에 있는 코인은 개인적으로는 많은 금액을 여기에 할당을 해야 된다. 여기는 조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올드하니까 어느 정도 검증도 됐고 새로운 내러티브가 묻어 있어서 이제 가격도 잘 올라갈 거고 그래서 이쪽 이더리움이나 리플도 사실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좀 생략을 하고 이 4순위에 있는 코인들 올드한데요. 테마도 구닥다리예요. 이러면요. 정말 엄청난 실적을 보여줘 봤자 본전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25년 불장을 맞이했을 때 이런 코인들을 들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적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뭐 산타랠리든 현물 ETF든 좀 기대감이 오르면요. 이런 코인들이 있다면 팔아서 이런 쪽으로 넘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이걸 소개를 하면서 딱 하나 좀 찝찝했던 게 있습니다. 이 1순위 코인들 설명을 하면서요.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하거나 이 옆에 있던 게 이제 제가 좀 뭐 째려보고 있다. 실제로 들고 있는 건 뉴트론과 뭐 슈퍼벌스 정말 조금 뭐 그 정도 있습니다. 저도 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고 누군가 혹시 봉크 코인 이거 밈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버리는 거 아닌가? 약간 찝찝하면서 넘어갔었는데요. 시청자 한 분이 댓글을 다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솔라나 밈코인 봉쿠 1년 새 5,600% 올랐던데 얘기를 하셔서 혹시라도 이거 보고 사실까봐 저도 이거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매수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요. 댓글을 달자마자 정말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뭐 하루에 100%는 우습게 올라가더라고요. 참 민망했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전 영상 찍을 때 이미 올해 5,700% 아까 5,600%가 아니고 5,700%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추천을 하고 말고가 없죠. 이런 거 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이후에 그러니까 5,700% 오른 이후에 지금 또 오른 겁니다. 이렇게. 왜요? 코인원에서도 상장을 했고요. 뭐 코인원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정말 큰 호재인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 거의 뭐 하루 차이로 올라가더라고요. 상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고요. 사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전에 도지코인이 업비트에 새로 상장이 됐을 때 한 50원 정도 했거든요. 그때도 주위에서 뭐 회사 뭐 동료나 사람들이 도지 사 말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안 삽니다. 밈코인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도지코인 좀 들고 있지만 예전에는 믿음도 가지 않았고요. 이걸 왜 사는지도 몰랐고 근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가즈아를 외치면서 1,000원 가까이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50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민망한 경우가 많다. 엄청 틀린다. 일단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왜 그런 봉크를 또 안 샀을까?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는데요. 이게 23년 1월에도 제가 이때부터 좀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어떤 내용들을 봤냐면요. 일단 우 블록체인에서는 23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코인 좋은 것도 사는 게 일단 많았던 데다가 봉크는요. 20명 정도의 홀더들이 전체 공급량의 50%를 들고 있어요. 거의 소수 독점 중앙화라는 거죠. 그리고 봉크의 다오에서도 15% 정도를 들고 있다.
근데 25%도요, 공짜로 받은 에어드랍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팔면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며칠 후인 올해 1월 14일에는요, 뭐 예전에 소각 유행했었잖아요. 소각을 엄청 해도 7일 만에 반토막 됐었고, 또 1월 16일에도 8일이군요. 폴리곤 기반 봉크, 그러니까 솔라나의 사칭 스캠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솔라나 기반 밈코인인데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잘 구별을 못 합니다. 폴리곤 기반 봉크라는 게 나와서 쭉 오르다가 이제 러그풀 하고 사라져 버린 이런 걸 제가 봤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고 제가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된다. 근데요,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봉크를 사지 않은 결정적 이유는요, 제 몇 가지 투자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가 어긋났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제 투자 원칙은요, 기대감의 판다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게 기대감에 사는 게 아니고 파는 거다. 현물 ETF 기대감에 사는 게 아니고 파는 거고요. 리플 법정 소송 끝나는 기대감에 파는 거지 사는 게 아니다. 이것만 지켜도 거의 투자 많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살 때는요, 항상 물렸을 때를 버틸 수 있는지요, 머릿속으로 반드시 상상을 해야 됩니다. 오르면 좋죠. 오르면 좋은데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가요? 특히나 오를 때 막 사시는 분들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내가 이 코인을 봉크를 샀는데 물렸어요. 10%, 20%, 30%에서 50%까지 변동성이 크잖아요. 상사를 하면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건 도저히 못 사겠다. 저는 투자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비록 봉크 코인은 달나라로 가버렸지만 그래도 크게 아쉽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지켜야만 돈을 벌 수 있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투자 원칙 얘기가 나와서 조금 화제를 전환을 해볼 텐데요. 제가 송년 모임을 조금 최근에 이끌었던 경험이 있는데, 강사님 이제 2024년 트렌드를 논해야 하기 때문에 24년 트렌드 강사님을 모시고 송년 모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투자에 도움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그 내용에서 보면요, 제 결론은 사실 40대 이상은요, 투자를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잘 할 수 있다 였습니다. 일단 이분들은 트렌드를 연구하시기 때문에 베스트셀러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었고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더 진짜 수요다. 하반기 특히 12월에는요, 의무감의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가짜 수요고요. 상반기를 더 쳐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21년도, 2년도, 3년도에 상반기에 이제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쭉 써놨었죠. 21년도는 불장이었기 때문에 경제 경영 이렇게 어, 책이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고요. 22년도에는 뭐 소설이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근데 23년도 상반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책들을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했는데요. 소설 두 개를 빼고는요. 세이노의 가르침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원싱 있었고 김미경의 마흔수업,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 23년도를 분석을 해야 24년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공통점을 찾아보면요. 첫 번째는요. 40대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40대 이상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워라벨에 대한 격렬한 반감입니다. 우리 세이노의 가르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송 영어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험한 말로 특히나 젊은 세대들을 이제 본인 엄청난 자산가거든요. 자산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꾸짖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했다는 거예요. 흔히들 MZ세대 얘기할 때 이렇게 좀 혼내고 꾸짖고 이러면요, 삐지거나 뭐 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건 다행인 거죠. 아예 집구석에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충고를 듣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물론 40대 이상도 많이 봤지만 그분들도 이 세이노의 가르침을 많이 봤다는 거죠. 그 말은요, 어른이 지금 부재한 시대다. 어차피 얘기해봤자 말도 안 들을 거니까 충고도 안 하는데요. 책으로는 다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왜 말씀드렸냐면요. 이 40대 이상들은요, 엄청난 베테랑이고, 다양한 실수와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많이 축적을 하셨어요. 고생해 봤어? 고생 이분들은 다 해봤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다들 열광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예로 통계를 가져와 봤는데요. 40대 이상은요, 이 불황을 몸으로 기억했던 베테랑들이다. 제가 몇 개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IMF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기억난다. 40대, 50대 뼈저리게 가장으로서
기억을 하고 있겠죠. 69%, 79%에 육박합니다. 서브프라임 세계 금융위기 200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한다. 역시나 40대, 50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50%, 62%. 반대로 IMF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잘 상상이 안 된다. 20대, 30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이겠죠. 금융위기 2008년도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잘 상상이 안 된다. 역시나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불황이든 고생이든 자기들 몸으로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40대 이상 베테랑들은 너무 뼛속 깊이 겪어봤다. 이게 무슨 차이를 가져오냐면요. 20대는요, 불황이나 고생을 모르기 때문에요. 일단 단칸방에서 시작한다. 예전엔 어르신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거 요새 전혀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아파트에 대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인데요. 영끌의 시작이다 결혼은 신혼부부 10쌍 중 9쌍은 대출족이다. 정확히 말하면요. 신혼부부 10쌍 중에 6쌍은 전세 대출을 받았고요. 그 중에 3쌍은 이제 대출해서 집을 샀다. 그러니까 한 쌍만이 이제 뭐 단칸방이든 아니면 돈으로 작은 데서 시작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최근 기사입니다. 20대 이하의 주담대 연체율이 2년째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 2년 연속 계속 피크를 찍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이 20대 이하의 0.39%가요, 좀 줄어든 겁니다. 6월 달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왜요? 바이더딥 하는 것만 봤던 거예요. 코로나 때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크게 오르는 걸 봤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사야 한다. 뭐든 사야 된다. 뭐 30대도 사실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엄청난 부동산 열풍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락폭에서 많이 사들였던 거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은 덜 살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40대 이상, 특히 뭐 40대, 50대, 60대, 우리 구독자님들은 50대가 가장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요, 엄청난 사회 경험과 내공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요, 코인 투자에서는 왜 20대처럼 행동할까?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우리요, 사실 한두 번 이미 다 실패를 해 봤었잖아요. 근데 20, 30대는 그래도 괜찮아요. 뭐 결혼을 안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실패해도 일어서면 되는데 50대, 60대 이상은요, 실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거의 은퇴 자금이고 평생을 사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요.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12월 15일자로 해서요. 굉장히 재밌었던 찌라시라고 할까요? 이게 막 퍼져 나가더라고요. 카톡에서요. 일군 건설사 부도 엠바고 오후 2시 예정하면서 정말 뭐 카톡으로 어마어마하게 퍼져 나갔었죠. 근데 다들 이거 태형건설이다. 뭐 기사가 태형건설이 너무 많이 났었으니까요. 돈줄 마른 거 아니냐. 뭐 현금 대신에 어음으로 막고 있다. 그리고 뭐 주가도 엄청나게 떨어졌었고요. 근데 12월 15일 날 오후 늦게 해광건설이지롱 이렇게 나오면서 태형건설이 이제 뭐 회복을 하고 뭐 들어보지도 못한 해광건설이 이제 부도가 났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나요? 사실 블랙락도 그랬고 JP모건도 그랬고 계속 대중을 속이고 하니까 지금 태형건설은 그냥 한 예를 든 거고요. 우리가 원칙을 갖고 마음을 이렇게 굳게 먹지 않으면요, 이런 거에 다 흔들리겠죠. 블랙락도 그렇고 뭐 JP모건도 그렇고. 근데 이들도요, 10번에 한두 번은 진실된 얘기를 합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블랙락도, 뭐 최근은 아니네요. 올해 3월에 자산 토큰화가 대세가 될 거다. 그리고 JP모건도요, 이더리움 계속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더리움에 투자를 많이 해놨잖아요. 행동이 나중에 드러난 거죠. 그러면 이들의 말과 행동, 그런 거는 일치가 된다는 거죠. 자산 토큰화가 대세가 되고 하니까 지금 현물 ETF를 신청을 한 거고, JP모건도 이더리움을 많이 사놨으니까 띄우고 있는 거죠. 이런 걸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중심을 갖고 좀 원칙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속보와 시세에 연연하지 말고 투자 내공을 좀 키우자. 우리 연말 연시에는요, 책이 많이 팔린다고 하거든요. 이제 40대에서 60대 베테랑 어르신들은 더 이상 속보와 급등락하는 시세에 연연하지 않는 좀 성숙한 모습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기본적인 투자 책들도 제가 좀 추천하는 것들 보시고 또 투자 내공을 잘 키우셔가지고 20, 30대들에게도 우리가 투자에서도 우리 아직 죽지 않았다. 뭐 본을 보여주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